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 배우 윤희석 씨를 모셨는데요. 네. 일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윤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소리가. 네. 윤희석님 모시고 오늘, 인생 영화, 영화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네. 평소에 혹시 김프로쇼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결혼을 하고 나면. 네.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자기 시간이 좀 많이 없어지잖아요. 네. 육아나 하면서 같이 살면서. 근데 이제 가장 남자한테 유일하게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차에 있는 시간인데. 네. 팟캐스트 때문에 차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해졌거든요. 그래서 거의 팟캐스트로 시작해서 운전을 해갖고 내릴 때는 팟캐스트로 끝나고. 예, 그래서 팟캐스트 엄청 많이 듣습니다. 네. 예, 김프로쇼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네. 새해 들어서 이제 배우분들도 모시고, 네. 다른 직에 계신 분들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배우분으로는 새해 첫 손님. 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게, 원래 이제 12월 달에 한번, 네. 그런데 스케줄이 안 돼서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너무 어마어마한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그래요? 저같이 듣보잡이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듣보잡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좀 말주변도 없고, 좀 이렇게, 이런 자리면 좀 어버버해갖고, 들으시는 분들이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소리가.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일단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어버버해도 더 그것도 매력으로. 우린 좀 너무 초삭된다고 조용히 하라 그러거든요. 네. 너무 말씀들 너무 잘하셔갖고 좀 신기했어요. 전 대본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 네. 예. 근데 대본 없이 이렇게 대본을 쓸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2개씩 방송을 하려면 허덕이고 있으다 보니까. 배우들은 이제 대본에 익숙해서 네네. 대본이 있어야 조금 좀 자연스럽게 준비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배우분이 더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대본을 외워야 되는데. 그렇죠. 네. 저희는 나온 대로 막 짓거리고 편집하면 되니까요. 약간 네. 윤희석 씨 프로필을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면 1975년생이시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한예종 연극원을 우리 배 감독 선배 대선배니지. 네. 대선배. 아유, 무슨 말씀. 그리고 본인 인스타에 프로필을 써놓은 거를 보니까 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혜인 아빠, 철없는 배우, 브로맨스 클럽 보컬, 일개 가수, 가끔 뮤지컬 배우. 네.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멋있다.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네. 야. 그래서 1996년에 연극 노쇠병정으로 연극 배우로 데뷔했다 그랬는데 이건 학교 다니실 때 작품인가요? 그렇죠. 이게 참,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저런 프로필이 올라갔을 때는 그때 한참 데뷔할 당시고, 네. 근데 뭔가 좀 자료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작게 했던 작품들 이런 것까지 몽땅 써놓은 건데, 그 노쇠병정 이제 학교에서 했던. 학교에서 했던 작품. 네, 작품. 그러면 졸업하시고 본격적으로 처음 한 작품이 터미널인가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원래는 아동극을 하고 싶어 했어요. 언젠가 이제 유럽에 있는 그런 가족극 같은 거 하는 극단들을 보면서 가족극이나 이제 아동극 하는 작품들을 보면서 작품들이 진짜 이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아름답고 마법 같고 그런 이제 로망이 있어갖고 이제 극단 사다리라는 데에서 이제 객원 배우로 들어가서 이제 공연을 시작했다가 제가 상상했던 거랑 조금 달라서 어떻게 달랐습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제 대학로는 다 아시겠지만은 좀 이렇게 제작비나 그다음에 극단의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뭔가 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도 되게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갖고 그때 첫 아이들하고 같이 연극하면서 아이들을 정말 웃길 수 있는 게 진짜 웃기는 거거든요. 예. 아이들은 왜냐면 우리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제 웃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웃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어요, 웃어요. 웃어주지 않고. 분위기 보고 같이 웃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어떤 군중 심리나 이런 거에 이렇게 동요돼갖고 웃는 게 아니라 진짜 재밌어요, 웃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아동극 하면 약간 좀 쉽게 생각하거나 막말로 좀 약간 폄훼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굉장히 어렵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작업 과정들이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예. 연극을 하시다가 뮤지컬을 하시다가 영화를 하시다가 드라마 하시다가 이런 순서로 약간 조금 필모를 보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네. 아 요렇게 커리어를 쌓으셨을까 싶던데 맞나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물론 이제 뮤지컬로 이제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물론 지금 같은 실력이었으면 못했죠. 그 당시에는 뮤지컬이 그렇게 막 크게 이렇게 지금 흥행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서, 그 당시에는 뮤지컬을 하면 약간 좀 폄훼하는 게 있었어요. 배우들 사이.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배우들이 뮤지컬을 하는 거를. 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놀라겠지만, 네. 배우가 무슨 쇼 그런 것들을 해. 순수하게 연극을 해야지. 그래서 학교에도 실제로 뮤지컬 한다 그러면 굉장히, 진짜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지 못했죠. 특히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교수님이 몇 년 후에 뮤지컬을 하시더라고요. 네, 샤프를 모르는 세상이다. 예, 근데 그래서 진짜.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뮤지컬 이렇게 전문적으로 훈련된 배우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이제 뭐 실력 없는 사람들도 뮤지컬에 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됐었죠. 또 굳이 또 진짜로 지금 요즘 제가 이제 뮤지컬 최근에도 이제 뮤지컬 끝냈지만 요즘에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하나씩 좀 부족했어요. 노래를 잘하면 뭐 춤이 안 되거나 뭐 연기를 잘하면 노래가 좀 안 되더군가. 근데 요즘에는 그 삼박자가 정말 딱 맞는 친구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뮤지컬 쓰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해요. 이게 이제 그만해야 될 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초창기 뮤지컬을 활약하신 가끔 배우로서 후배들이 네. 선배님 뭐 뮤지컬 뭐 하셨어요? 해서 이제 데뷔작 얘기하면 뮤지컬계의 삼엽충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언제적이에요? 뭐 네. 저 뭐 초등학교 때요 뭐 이런 네, 얘기를 네. 그러는데 그러니까 네. 그리고 세월이 엄청 지나서 이제 후배들을 보면서 이렇게 삼박자를 다 갖춘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마치 무슨 축구 황제 펠레가 메시가 축구를 참 잘해 이러는 것 같은. 잘해. 아유, 우리는 뭐 아니, 정말 뭐 그렇지 이런 않고. 느낌인데. 예, 저는 어떻게 좀 운이 좋아서 예, 낙하산으로 그냥 몇 편 했는데 그 작품들이 좀 흥행되는 작품, 좀 큰 작품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다 무슨 로키 호러쇼, 뭐 그리스, 헤드윅 뭐 이런 그렇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뮤지컬 초창기 때 뭐 적당히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운이 좋았죠. 예, 네. 예. 정말 이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아니요, 진짜 정말 그렇습니다. 예, 예. 다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멘트예요. 그렇죠. 운이 좋았습니다. 진심이 우러나는 진심인데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오늘 인생 영화를 한 편 가져오십시오 했더니 네.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라는 네. 영화를 가져오셨어요. 이제 김프로 사각지대. 일본 일본 영화. 영화. 그래, 그 일본 영화 왜 사각지대? 제가 조금 미국 편향적인 영어 코어를 많이 보셔가지고. 되게 네. 언어가 다른 영화를 그렇게 많이 못 본.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못 알아듣는 말이 나오면 네. 이렇게 집중하기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자꾸 이제 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알아듣는 네. 한국 영화, 뭐 헐리우드 영화 이런 것만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럼 영어도 잘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영어는 일단 자막 없이 보시나요? 그렇지 않을까. 부분 알아들으니까요. 근데 네. 사실 이제 중국 영화 같은 거는 사실 그냥 노래 같으니까 저한테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몰입이 좀 안 되고. 네. 약간 그러다 이런,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좀 편식을 하고 중간에 제가 또 기자 생활할 때는 영화를 아예 끊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중국 영화, 일본 영화는 본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아주 대표작들이나 이런 거 말고는. 그 하필 김프로님이 기자 생활을 할 때 되게 많이 나왔지. 네. 일본 영화 뭐 이런 거 그렇죠. 많이 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네네. 막 그랬었으니까 네. 사각지 됐지. 아무튼 그래서 네. 오늘은 배 감독님이 영화를 보셨으니까 네네. 저는 조금 묻어갈 텐데요. 네네.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가 대충 어떤 영화인지를 먼저 한번 소개를 조금 해주실까요? 네, 이거는 아마 이게 대학교 때 본 것 같아요. 줄거리는 이제 주부가 드라마 그 공모에 당선해요. 라디오 드라마에 당선해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생방송으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러 성우들이 나와서 대본을 읽는데, 배우들의 어떤 그 욕망과 그 배우들의 어떤 그 권력 속에서 내용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해프닝들, 네, 그런 얘기인데, 일단 너무 재밌어요. 이제 코미디 작품이고, 네. 이 감독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코미디 작가로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연극을 못 봤는데, 최근까지 그냥 대학로에서 흥행했던 웃음의 대학? 예, 그것도 쓰셨던.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쓴 연극
각본으로 영화도 찍으시고 네, 그걸로 네, 네. 네. 그 뒤로도 이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독특한 스타일을 딱 정립시켜서 계속 그런 걸 계속 하고 있는 네. 감독이라 네. 이 영화를 인생 영화로 꼽으신 이유가 뭐가 그러니까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김프로쇼 제안을 받았을 때 통화하고 나자마자 그러면 무슨 영화를 얘기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목록을 보니까 이미 네. 제가 얘기했던 영화들이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이제 뭐 가위손을 해야겠다 했더니 진선규가 그렇구나. 먼저 얘기를 하고 그렇군요. 크리스마스 때쯤 불러주실까 그래갖고 했는데 그래서 러브 액츄얼리 해야겠다 했더니 러브 액츄얼리도 있고 단체 관람을 하고. 그리고 뭐 8월의 크리스마스 뭐 이런 작품 저한테 인생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작품은 문득 그냥 생각이 났어요. 요즘 뭐 다들 좀 힘들고 우울하고 그런데 좀 인생 영화라기보다는 좀 즐거운 작품을 하나 소개하고 싶어서 네, 정말 네. 재밌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진짜 웃기죠. 이걸 내가 무한하다고 해야 되나, 웃기다고 느껴야 되나 하는 막 이런 장면들이 계속 속출하면서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계속 모여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진짜 캐릭터들이 진짜 희화화되어 있는 캐릭터들이 연기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뭔가 할 때 네. 다시 또 보고 오면은 처음에 봤던 느낌이 퇴색될까봐 네. 그냥 이제 무방비로 이렇게 올라고 하다가 네. 갑자기 너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차장에서 잠깐 네. 유튜브로 네. 예, 조금 봤는데 여전히 재밌더라고요. 네. 93년도 영화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그런 네,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생방에 가깝게 라디오 드라마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해버리면서 설정이 계속 바뀌고 네. 배경이 일본이었다가 미국이 되고 막 그렇죠. 바닷가가 나와야 되는데 시카고였나 이래가지고 예, 시카고에는 바다가 없거든요. 바다가 없고 막 이래가지고 예, 내용은 계속 바뀌는 즉석으로 거예요, 계속 작가들이. 바꿔요. 그러면서 특효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배우가 이제 원래는 평범한 주부였는데 이 여배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미국 이름을 바꾸자 해서 메어리 제인으로 바꿔. 네. 그다음에 직업도 원래 평범한 주부의 로맨틱 사랑이었는데 변호사로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또 열받아서 그럼 나는 맥도날드로 하겠다. 이렇게 바꾸고 뭐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좀 약간 희화시킨 얘기지만 사실은 지금 라디오만 빼면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드라마의 어떤 상황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가요? 예, 비슷한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 예. 또 포인트가 예. 있구나. 드라마 작품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이제 뭐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근데 네. 제가 아마 회사를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침 드라마였어요. 아침 드라마 중에 나오신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계속 챙겨봤던 기억이 있다요. 그 작품 이름이 뭡니까? 천사의 선택이라는 작품이 있어. 아, 그래요? 네. 이게 네네. 제 기억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좋았어요, 별로. 음. 한 8%, 9% 시청률 왔다 갔다 했는데 종영할 때는 네. 10% 후반대, 그래요? 20% 가깝게 가고 연장을 했어요, 제 기억에는. 그렇지 않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예. 이게 20회 나중에 정도 20회를 연장. 연장했어.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근데 이제 내용이 막장이었거든. 아, 그래요? 나 지금 아침 드라마를 그렇게 챙겨본 기억은 없어서.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를 제가 뭐 잘 TV 보고 뭐 이런 거 안 하는데도 그때 한참 기자 생활 할 때인데도 틈나면 이렇게 챙겨가지고 재방송하고 뭐 이러면 네. 꼭 보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력 포인트, 그때 사로잡힌 매력 포인트를. 그러니까 이 남편 역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네. 천사의 선택이라는 작품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그 네. 불륜의 아이콘이 되고 그 이후로 정말 천사의 저주가 돼서 네. 계속 소위 말하는 막장 네. 드라마만 계속 작품을 연이어서 하게 된 네. 계기가 됐거든요. 왜냐면 너무 임팩트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계속 네.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작품에서 제가 네. 일단은 뭐 장인 죽이고 처남 벽돌로 때려서 인지장애인 만들고 진짜요? 예. 막장이었어요, 막장. 아, 그렇구나. 안방에서 처남의 네. 부인과 사랑을 나누고 예. 그래서 정말 엄청 센 얘기가 많았죠. 네. 그래서 엄청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 예. 두렵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많이 네. 먹었더니 차라리 그냥 무풀이 낫다고 무관심이 낫다고.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옛날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댓글 달았던 게 생각나는데 네. 좀 나이 많으신 분인가 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SBS 이제 황홀한 이유 그것도 막장 네. 드라마였는데 막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했나? 예. 약간 이제 로맨틱 불륜 드라마였는데요. 어쨌든 네.
제가 서봉국이란 이름이었는데 나이 많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댓글이 네. 서봉국 거세시켜서 귀양 보내주세요 이런 예, 굉장히 절절하게 쓰셨더라고요. 귀양. 예, 그래서 네. 이분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구나. 예. 그래서 어디 가면 항상 그냥 네. 그래서 이름보다 캐릭터로 많이 부르시고 욕 많이 먹었죠. 네. 이 황홀한 이웃은 이제 2015년 작품이라 네.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반응을 하실 텐데 저는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저한테 강렬했어. 근데 보게 되더라고. 욕하면서 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 그때 느끼셨구나. 그렇구나. 아, 근데 하여튼 너무 대한민국 욕바지 무녀였죠. 드라마 얘기를 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 드라마만이 가지는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뭐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또 뭐 다 해보셨으니까 뮤지컬, 뭐 연극 다 있을 때 배우로서 드라마가 가지는 매력은 뭐가 있나요? 드라마는 어쨌든 되게 그 순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끝나면 바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이제 연속극 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집중력이 되게 많이 생겨요. 연기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그다음에 뭐 이제 연극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성이라고 하잖아요. 바로바로 이제 피드백이 오고 매일매일 새로워요. 관객들은 똑같은 작품을 보지만 네. 배우의 어떤 컨디션, 이제 배우가 하나의 오늘의 목표를 가지면 목표에 따라서 캐릭터가 조금씩 바뀔 수 있거든요. 네. 예.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어제랑 다른 반응들이 나온다든지.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장성이 있고, 그다음에 드라마는 어떤 그런 집중력 같은 것들이. 회차가 늘어나고 연장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그래서 돈을 더 벌게 되고. 네, 뭐 그럴 수 네. 있죠. 네. 뮤지컬이나 연극은 공연 날짜가 정해져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연습을 해서 공연을 올린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이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 들겠고 내 몸 상태를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뭐 이 정도의 어떤 기간이 눈에 그려지실 그렇죠. 텐데. 이제 프리 프로덕션 과정들이 좀 네. 더 구체적이고 길고 그렇죠. 예. 한 시간, 뭐 1시간, 2시간, 뭐 3시간짜리를 네. 몇 개월 동안 연습해서. 그러나 드라마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그렇죠.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뭐 쪽대본도 네. 많고 그래서 순간순간 뭐 어쩔 때는 이제 예전에는 현장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됩니다. 이제 프린터기를 갖다 놓고 현장에서. 예, 한신 뭐 반신 뭐 이렇게 어. 나와서 그거 찍고 또 기다리고 네. 뭐 그런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받으시면 어떠세요? 그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준비하거나 내지는 뭐 이렇게 캐릭터 설정하거나 뭐 이런 시간이 좀 물리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연극 공부하고 그랬을 때는 그런 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내가 다시는 방송 뭐 안 한다. 실제로 그런 인터뷰까지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는지. 예. 본인이 직접.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 시스템에 적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예, 그래갖고 자꾸 훈련을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연속극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연속극은 대본량이 이제 일주일에 5개를 5일 분량을 찍어야 되잖아요. 네. 뭐 40분씩만 쳐도 그게 200분짜리인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세트 촬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보통 하루나 이틀에 찍어요. 근데 예전에 할 때는 하루에 뭐 영화 하신 분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백신을 찍은 적도 있어요. 하루에 백신이요? 근데 그게 아침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10시에 끝나요. 야. 그러니까 옷도 거의 초스피드로 갈아입고 야. 카메라 이동하는 동안 빨리 갈아입고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야. 근데 정말 그건 너무 신기한 게 네. 그렇게 대본을 외워서 끝내면 그다음 대본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집중을 너무 네, 네. 강하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 그게 외워지는 것도 신기하네. 그쵸. 근데 그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좀 버벅대고 그랬는데 네. 나중에는 좀 이제 익숙해졌다고 좀 딴 사람 엔진 내면 괜히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세트장에 들어갈 때 약간 이제 각오하고 다들 착 들어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드라마 스태프나하고 드라마 이제 계시는 분들 보면 가서 다 찍고 나와야 되니까 뭐해? 세트 들어가. 그리고 연락이 안 돼요. 스태프들은 거기서 100신이든 200신이든 하루든 이틀 안에 다 찍고 나와야 되니까. 다 찍고 나와야 되니까요. 뭐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모두들 정말 기계처럼 움직이면서 쫙 찍고 딱 나오는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우리가 이 공연을 준비하는구나 해서 언제 이 무대에 오르겠구나 하는 압박감과 기대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몇십 부장 드라마가 시작한다 하면 거기서 오는 딱 시작할 때 굉장한 부담감과 설렘 이런 게 또 오겠다. 다른 종류이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첫 촬영할 때는
결국 밤을 새고 가요. 예, 잠이 안 와갖고. 아, 그래요? 예, 너무 긴장되고. 그렇게 드라마를 많이 하셨는데도. 예, 여전히 카메라 앞에 쓰면 처음 적응할 때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사실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림들,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해갔던 어떤 연기들이 현장 가면 다 소용이 없어요. 거의 90% 이상. 현장은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또 감독이나 여러 배우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현장을 빨리 적응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 하는 배우들한테 그런 조언들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준비 많이 하고 가지 마라. 그러면 현장을 적응한다는 말이 일반인인 저는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현장을 적응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일단은 처음에 가면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연극이나 이런 것들은 친해지면서 서로 인간관계도 갖고 마음도 깊어지고 이러면서 서로 액션 리액션 잘 주고받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연습을 통해 갖고 나중에 무대에 서지만 드라마는 사실은 인사도 못 하고 시작할 때도 있거든요. 현장이 바쁘면 그냥 가벼운 인사만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연기는 기본적으로 액션과 리액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칠지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 밥 먹었어? 그랬는데 나 너무 졸려. 이렇게 하면 이건 연기가 아니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칠지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잘 모르니까 가서 빨리 조금이라도 이 사람하고 얘기 좀 나누고 예, 그 다음에 스태프들하고도 조금 인사도 하고 카메라가 어떻게 여기서 움직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나는 가만히 앉아서만 할 거야 하고 준비를 하고 왔다가 감독이 좀 서서 해볼까요? 그럴 수가 있거든. 그러면 배우들은 그때 긴장을 하게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본이나 이런 것들, 뭐 대본량 많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현장에 적응이 돼 있으면 이제 뭐 캐릭터에 좀 빠져든다고 얘기하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연결이 돼서 금방 외워져요. 근데 오히려 이제 한두 씬이나 뭐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힘들어하세요. 오히려 대사는 짧아도 왜냐하면 현장을 잘 적응을 못 하니까. 오히려 그래서 더 위축된 상태에서 하는데 약간의 분량을 빨리 하고 털고 가야 되는데 이게 NG가 계속 나오면 그런 분들은 NG가 더 많이 나요. 그럼 또 더 이제 압박이 들어오면 이제 그걸 진짜 곤란하겠다. 네, 너무 그래서 제 아는 되게 유명한 뮤지컬 배우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 작품할 때 이제 비서로 나왔던 분이신데 정말 네만 하면 돼요. 네 회장님. 네. 근데 그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 왜냐면 이걸 너무 연습을 많이 하신 거예요. 내 대사도 안 끝나는데 네를 해버리던가. 예. 진짜요? 아니오를 해야 되는데 네를 했다던가. 이래갖고 계속 NG가 많이, 그런 분들을 보면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그럼 빨리 이제 뒤로 가서 이제 조용히 형님 편하게 하세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뭐 드라마 뭐 연기가 뭐 약간 서로가 서로를 폄훼하던 것이 뒤바뀔 때도 있고 저는 그것도 몰랐거든요. 처음에 뮤지컬 한다 그러면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었구나. 오히려 지금은 요즘 뮤지컬 배우 하면은 노래에 연기에 모든 걸 막 다 갖춘 막 큰 뭐 이런 오히려 그런 화려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서 알리질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뮤지컬 한다 그러면 얘기를 안 했어요. 오히려 좀 손해가 될까 봐. 예. 그런 걸 또 지나서 우린 또 막 드라마 연속극 또 그런 미니 시리즈 서로 생각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떤 다른 스킬도 필요하고 다른 어떤 능력도 필요하고 사실 거기서 이제 내가 잘 할 수 있는 영역도 조금씩 다 다른 것 같고 매체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니까 저도 그래서 굉장히 난감함을 겪은 분들이 얘기를 몇 번 듣기도 했었거든요. 거의 뭐 주연으로만 활동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막 큰 역할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작은 역할로 갔다가 안 돼가지고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당황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고 그래서 조금 어쩔 땐 그런 게 조금 서운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연기의 기본은 다 같거든요. 그렇죠. 예, 좀 뭐 시스템이나 환경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연속극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일일 드라마를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저번에 어떤 영화 제작하시는 분이 왜 그런 드라마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이렇게 불러주는 것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고 또 이제 생계형 배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게 이제 물론 이제 한동안 너무 불륜 드라마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실 한 3년 정도를 피해 다녔어요. 계속 이제 그런 작품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좀 두려움도 있죠. 이게 너무 내가 비호감 캐릭터로 전락되는 거 아닌가. 진짜 너무 싫다고 너무 캐릭터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황홀한 이웃이라는 드라마를 했을 때는 상대 불륜녀랑 차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뒤에 불륜녀의 애가 타 있는데 애가 죽거든요. 되게 세잖아요. 되게 세다. 저도 그런 대본을 받으면
이거를 좀 부들부들 손이 떨려요. 이걸 어떻게 하지? 네. 제 성정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네, 네.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하다가 이제 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똑같은 이건 연기니까. 그렇죠. 네, 예.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의 그 상황과 네. 거기에 라디오만 빼면은 뭐 우리나라 드라마 상황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게 드라마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게 큰 자본이 들어가는 네. 그 어떤 엔터테이너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하루에 뭐 3만 원 버는 스태프들도 있으면서 몇 천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수많은 어떤 그 권력과 네.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 안은 굉장히 전쟁터 같아요. 우리는 되게 이렇게 쉽게 편하게 보지만 네. 뭐 막 진짜 그림 하나든 씬 하나든 되게 잘 만들고 또 배우들의 또 욕심도 있고 스태프들의 욕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또 충돌이 있고 그러니까 전쟁터 같아요 사실. 네. 예. 어떻게든 나는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스태프들이나 어떤 상황을 봐서 이건 내가 좀 포기하고 가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내 주장을 배우로서의 어떤 아니면은 뭐 감독으로서 작가로서의 이런 것들을 굽히지 않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충돌들이 있거든요. 네. 저 어떻게 보면 좀 네. 정글 같다고 할까?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게 읽히는 분들도 있겠다. 이걸 보면서 그냥 진짜 박장대소 하다가도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좋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영화를 보시면 그게 굉장히 진지해요. 근데 우리는 웃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상황을 보면 그때 뭐 드라마를 찍을 때 상황을 보면 지금 보면 너무 웃겨요. 왜 그랬을까? 네네.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우리 인생이 희극이라고, 네, 가까이서 그렇죠. 보면 비극이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적용돼서 볼 수도 있겠다. 그 말이 딱 맞는 말이네요. 네. 예. 아유,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2014년에 리플레이스라는 앨범을 발표하셨어요. 기사도 났어. 가수의 수건을 잃었다고. 네. 수건서. 요거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 드라마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요. 네. 불륜 드라마에 네. 캐릭터가 많이 들어와서 조금 힘들었어요, 그게. 예. 감사하면서 동시에 또 힘든 점들이 있었어요. 너무 좀 나를 소진하는 것 같고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이제 뭐 이렇게 기부 공연을 하게 됐는데 네. 그걸 본 분이 같이 앨범 하나 만들어 볼래? 오. 근데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꿈이 음악을 원래 하고 싶어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음악을 되게 하고 싶어 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소개도 받았어요. 그때 장동건 씨랑 학교 네, 동기였는데 이제 동건 형네 집에서 살았어요. 집이 멀어서 예, 형이 이제 같이 이제 형이 차 갖고 다녔는데 형네 집에서 출퇴근 등하교. 등하교를 죄송합니다. 예, 등하교를 하고 그랬는데 네. 그때 형이 이제 기자랑 밤에 통화하다가 동생이 있는데 뭐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뭐 이런 기사를 써줬는데 그때 그 기사를 보고 그 당시에는 그런 잡지가 유행할 때요. TV 가이드 뭐 이런 TV 잡지. 가이드. 예. 그 기사를 보고 음반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 예. 그래갖고 음반사에서 연락이 와갖고 미팅을 했죠. 일화가 있는데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노래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뭐 밤이면 밤마다를 시키더라고요. 해보라고. 그래서 뭐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뭘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루브가 없다고 뭐 노래를 다시 배워야 된다고. 진짜? 예. 뭐 서양의 음악은 투포에 뭐 강이 있다. 그랬더니 외로운 밤이면 밤 뭐 이러다 힘을 줘야 된대요. 그러더니 넌 기본이 안 했다 그러면서 나비야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비야 나비 뭐 이런 거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훈련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도 앨범 뭐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와서 자꾸 저한테 뭐 3천만 있으면 3천만 있으면 참 좋은 앨범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어디 너무 전형적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3,000원도 없던 시절이라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때 음악 이런 거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있다가 내가 40살이 되면 직장인 밴드처럼 취미로 해서 밴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랬는데 딱 그때가 40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게 너한테 정말 그게 마음으로 바라던 게 이제 이루어지나 보다 그래갖고 그때 덜컥 내버렸죠. 네. 반응이. 반응이 괜찮았죠. 총 104장 팔렸는데, 제가 50장은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사시고, 30장은 제가 이제 홍보용으로, 그래서. 근데 그걸로 뭐 행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방 가면은 이제 뭐 가수들, 뭐 트로트 가수들이나 뭐 아이돌이나 뭐 행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배우가 지방에서 좀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어머님들이
많이 좋아하셨으니까 그랬더니 불륜, 예, 막장, 예, 찌질이 뭐 이런 거를 좋아하셔갖고 그래서 그때 좀 한참 다녔죠. 야. 그때도 사연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에피소드들이 아침 드라마로 알아보신 분들이 공연장에서 보고 막 놀란다던가. 그렇죠. 이름은 몰라요. 포스터 이름은 보고도 모르고. 모르고, 네. 예, 딱 봤는데 쟤 서봉국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봉구가 아줌마들 와서, 예,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생계의 수단이 될 수 있겠구나. 나 다 할게. 이제 그 매니저한테 얘기해갖고 무슨 네네. 젓갈 축제 이런 데도 가고 그랬어요. 사회도 보고. 그러면 어머님들 가면 또 뭐 젓갈 뭐 막 싸주시고, 예, 뭐 고추장 축제 뭐 네. 예, 이런데 한동안 다녔죠. 우리나라 축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축제가요 네. 200개가 넘더라고요. 진짜 많대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지금 방송 활동 안 하시는 예전 가수분들 이런 분들 하면 생각하거든요. 그분들 뭐 하실까? 좀 잘 사실까? 그러는데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시더라고요. 지방 가니까 다 거기 다 거기 계시더라고요. 만날 수 그래서 있지. 네네. 너무 반갑고 예, 너무 신기하고 그랬어요. 이 영화가 드라마하고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이제 저는 못 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작품을 편하게 이제 집에서 TV로 이렇게 시청하지만 그 속에서는 굉장히 치열해요. 작업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거기에 물론 장점, 단점 다 있는데 어쨌든 그런 치열함이 있게 이렇게 또 저희 작품들의 어떤 수준들도 지금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은 너무 잘 만들잖아요. 네,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연속극이나 이런 데에서 뭐 개연성이 없고 뭐 막장이고 너무 그런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 네. 그 120부작을 연속으로 그러니까. 쓸 수 있다. 저는 작가들도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거기서 어떻게 그 연속으로 6개월 동안 그 생방으로 120개를 쓴다라는 게 그렇죠. 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구멍이 날 수도 있고. 근데 이 연속극은 주부들하고 어머님들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사실은 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연속극은 중요한 게 전달이에요. 네. 정보 전달. 네. 네. 예, 그래서 배우들이 조금 과하게 연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과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뭐 하루 빼먹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설거지하다가 보고 애 보다가 보고 아이를 등교시키면서 소리로 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용을 빨리 파악하려면 자꾸 반복을 해줘야 돼요. 책상도 한 번 칠 거 한 3번 치고 네. 어제 출생의 비밀이 터졌으면은 오늘도 출생의 비밀에서 좀 얘기 정보를 해줘야 돼요. 설명해 주는 게 많아요. 곱씹고. 예, 그렇죠. 딴 데 가서 그 얘기를 예. 재생산해주고 그 얘기를 막 그런 식으로. 밥 먹는 하죠. 장면 많고 계속 정보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쵸. 예. 사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매체의 특성에 따른 스킬들이 막 쌓여서 지금 그렇게 이제 완성된 폼이 있는 건데. 그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어떤 되게 유명한 감독님은 그래프로 작품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청률 추이를 보면서 좀 떨어졌다 싶으면 이때 출생의 비밀 한번 터뜨리고 네. 이러다가 뭐 불륜 한번 터뜨리고 네. 그다음에 누구 감옥 가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딱 타이밍을 알면은 딱 시청률이 다시 또 올라가고. 굉장히 기술이 필요해요. 듣다 보니 그럼 비슷한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다 싶은 게 영화 속의 생방송 라디오 드라마가 시카고가 되는 바람에 지금 바다가 없는 도시야. 그래서 바다 대신 딴 걸 막 해야 돼라고 해서 지금 막 이거를 메꾸느라 막 산으로 가는 이야기인데 그걸 정말 절묘하게 하고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막 바다가 하게 되거든요. 없으니까 거기 댐이 있지 않냐고. 예, 그래서 댐을 폭파시키라고. 댐 폭파 사건을 알아버리는 넣어요. 거예요. 그래서 물들이 확 흘러 특효가 필요하지 않냐. 폭파음 넣어야 되니까 하면서 그걸 막 동원 막 시켜서 그걸 또 녹음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종종 드라마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막 작업하고 있는 데를 보면 이걸 녹여야 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뭔가를 녹여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돈이 들어온 거지. 그럼 이걸 노출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갑자기 다른 회사로 가야 되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른 회사로 보낼까? 그 다른 회사로 갔다면 이걸 어떻게 다시 한번 주지시킬까? 이런 걸 막 고민하면서 그걸 어떻게든 녹여서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는 스킬을 연마하면서 이제 자기들은 근데 이거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야. 여기서 이거를 저번주에 못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자연스럽게 그냥 보고 넘어가면서 한 번에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써줘야 돼. 라면서 이제 굉장히 그거를 이제 매체의 특성에 따른 자기들의 스킬풀한 능력으로 그걸 연마한다라는 입장에 있던 작가들이랑 대화를 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그들이 그러면은 그것밖에 못해서 그걸 하고 있냐. 저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 그런 시선으로 이걸 보는 게 오히려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어느 매체에 따라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이제 생산해내고 그걸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느냐는 익숙해지는 포맷에 따라
얼마나 이 능력을 갈고 닦았느냐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멋지게 포장해 주셨는데 지금 좀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도 물론 있죠. 네. 있는데 어쨌든 그런 뭐 시스템 안에서 다들 뭐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뭐 한간에 뭐 스태프들 뭐 사고 나고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 거 네. 보면서 진짜 환경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이제 네. 그 제작 환경들이 그쵸. 예. 다음 작품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 어떤 겁니까? 아마 드라마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제가 했던 캐릭터들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동안은 열심히 도망 다녔는데, 또 이게 나한테 주어진, 네. 역할이라면 또 내가 열심히 잘 소화하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이번에는 방송국이 어디? 예정은 MBC일 것 같은데요. MBC. 예정은 MBC일 것 같은데, 아직 뭐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닙니다. 네. 조만간 그러면 저희가 TV에서 이제 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오늘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를 인생 영어로 가져오셨는데 저처럼 혹시 영화를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서 요게 드라마하고 비슷하다고 했었지 이걸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또 색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말씀 나눠주셨는데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말 대잔치가 된 것 같은데, 네. 예, 여러분들 감안하고 들어주시고요. 김프로쇼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어떤 배우로 본인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그냥 옆집 삼촌, 그냥 흔한 주변에 있는 이웃집 형님, 오빠 그런 좀 친근한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런 친근한 배우가 됐는데 갑자기 저분 내가 알아 방송 들었어 했는데 갑자기 공연 오시고 축제에서 만나고 하면 또 색다른 재미로 또 만나뵐 수 있겠죠. 네. 아무튼 뭐 다재다능하시니까 그 끼를 마음껏 이제 발산하실 수 있는 자리가 여러 군데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